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입니다. 풀팩의 대출력. 오늘은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굉장히 잘 해내신 우리 대출력 정규생, 수강생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모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내 집 마련을 대출력을 활용해서 잘 하셨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네.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 지금 곧 결혼을 앞둔 이렇게 직장인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어떻게 대출력 강의를 이제 들으시게 됐는지 오늘 좀 이렇게 떨리네요. 네, 들으시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대출력 강의를 작년 12월 맞아요. 12월에 네. 듣게 됐고요. 네. 저는 원래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무 지식이 없었던 진짜 완전 불인이 중에 불인이었는데 네. 23년도 여름부터 좀 공부를 시작을 했고 네. 대출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무대출에 네. 이제 무주택자였는데 네. 그때 공부를 시작을 했고 네. 12월에 이제 대출력 수업을 만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네.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이제 대출력 강의로 오게 되셨는지 저희 부자지도랑 인연이 되셨는지가 궁금한데. 네. 네. 그때는 네. 이제 제가 그 헐헐 선생님을 좀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음. 좀 SNS나 이런 데 좀 뜨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집은 사고 싶은데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게 눈에 딱 띄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네. 들어갔는데 네. 이제 그때 딱 띄었던 문구가 네. 이제 내 집 마련 생애 최초 약간 이게 저한테 딱 와닿는 키워드들이 보여서 바로 신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이랑 맞으니까 내가 집을 사는 방법을 알아야겠다.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대출력 강의를 듣게 되셨고, 그러면 닉네임이 하하대지님이신데 네. 대략적으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본인 자산이나 소득이나 이렇게 자본금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소득은 한 7천 정도 되고요. 연봉 7천만 원 네. 정도. 이렇게 굉장히 고소득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자본 한 2억 5천 정도 가지고 어떻게 있었고요. 결혼 전에 그렇게 모으셨어요? 근데 이게 네. 또 도움도 많이 주시고 부모님이나 네. 이렇게 해서 받아서 네. 이렇게 모으게 된 거고요. 예, 네. 무주택자고 한 번도 집을 사본 이력이 없고 네.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당연히 결혼 준비하고 계시니까 혼인신고 전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첫 집을 시작할 때 전세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냥 바로 내 집을 마련하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배우자분은 어떠셨어요? 성향이? 근데 배우자도 네. 성향이 저랑 비슷해요. 근데 저희가 상황 자체가 지금 제가 지방에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서울에서 당장 살 수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이제 살아야 됐다면 네. 저희도 어떤 다른 분들처럼 이제 전세를 먼저 좀 구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당장 살 필요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럼 집이라도 사두자 이렇게 그러면 조금, 갭이라도 끼고 네. 갭 투자라도 해두자. 네, 네. 그런 생각이셨구나. 네네. 그러면은 이제 갭 투자를 할 때도 본인의 재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사실 2억 5천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네네. 2억 5천만 원이 있을 때 바로 서울에 지금 이제 좋은 준신축의 아파트를 마련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 강동에 있는 네. 그쵸 아파트인데 굉장히 여러분 그 신축 단지 다 아시는 단지일 거예요. 네.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어떻게 그 강동 쪽에 하시게 됐는지 그런 계기가 혹시나 있었는지. 네. 강동은 사실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많이 네. 들어왔었었는데 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가본 적은 없었지만 네. 이게 헐헐쌤 입지 강의를 좀 들으면서 네. 이제 강동이나 이제 이쪽으로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게 되고 임장을 가봤고 그 임장을 먼저 갔고 네, 임장을 가봤더니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임장 챌린지를 할 때는 뭐 네. 여러 군데를 다 돌기 때문에 굳이 강동을 선택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강동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전에 혹시 보고 계셨던 곳이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고 있었던 곳 중에서는 사실 조금 더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낮은 급지에 이렇게 좀 지역을 좀 더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뭐 경기도나 네,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보고 있었었는데 네. 일단 뭐 결혼할 사람의 의견이랑 좀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강동,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 최대한 더 이제 중심부로 이렇게 좀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네. 이제 강동구로 좀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강남 3구도 사실 만약에 들어올 수 있었으면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네네. 조금 양보해서 그러면 강남 4구 중에 하나인 강동구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혹시 송파나 이쪽으로 알아보시진 않으셨나요? 네, 알아봤었고요. 네. 근데 송파나 이런 곳들도 또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갔었었는데 네, 어디를 혹시 가셨는지. 헬리오시티 갔었었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 단지였지만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생애 최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너무 저희 입장이랑은 조금 너무 벗어난 것 같아서 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너무 좀 규제 지역이기도 하고 네. 내가 사실 스스로에 대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야. 내가 아직 송파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자신감. 자신감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고 약간 재무적으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막연하게 좀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강동에는 몇 평을 사신 거죠? 강동은 지금 24평. 네. 24평에 네네. 신축을 이제 그러니까 준신축을 마련을 하신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헬리오시티는 한 21평 정도를 보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1평을 사실 건가 아니면 강동 24평을 살 건가 이제 고민을 좀 하셨었던 거 네네. 같은데. 네. 그러면 그 헬리오시티가 이렇게 탈락되게 된 이유는 뭘까요? 헬리오시티 탈락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들어가서 또 사야 될 수 있는 집인데, 네. 21평 같은 경우에 사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조금 가격대가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한 얼마 정도 낮으면 내가 샀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한 13억 이하로 좀 됐으면은 샀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제 마음일 뿐이고 사실 그러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매수하신 가격이 강동구는 얼마에 매수를 한 하셨는지? 12억. 그럼 12억 정도가 네. 이제 감당 가능한 거였는데 네. 13억은 약간 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내 집 마련할 때 평안함이 오고 이게 안정감이 온다라는 건 이제 강동의 준식축이었던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면 그 강동의 준신축을 내 집 마련을 하셨을 때 어떻게 대출을 활용했는지를 네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생애 최초라고 하셨고 네. 생애 최초를 어떻게 대출을 받으셨었나요? 네, 대출을 받았고요. 네. 저희가 앞에 그러니까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 끼어 있으면 뒤쪽으로 이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네. 네, 제가 받을 수 있는 좀 최대치로 좀 받으려고 했고 그게 이제 한 80% 정도 이제 생애 최초는 되다 보니까 LTV 80%. 네, LTV 80%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을 받아서 네. 이게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생애 최초 후순위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이 최대 LTV 80% 그리고 6억까지 소득만 된다면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하대지님 같은 경우에는 LTV 80%니까 KBC가 거의 12억 가까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억에 80%면 거의 한 9억 6천 정도 됐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전세가 얼마 끼었었죠? 5억 2천 끼어 그럼 있었어요. 5억 2천을 제외하고 네. 한 4억 3천 정도를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4억 3천을 전세 보증금 뒤로 해서 네. 전세 끼고 이렇게 갭 투자에 성공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실 규제 지역이다 비규제 지역이다 할 것 없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그것도 1금융에서 받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금리가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받을 때 이제 혜택들 이제 다 포함을 해서 한 3.66% 받았어요. 여러분 너무 금리 좋지 않나요? 보금자리론보다 지금 더 좋은 혜택이고 3.66%면 거의 최고로 잘 받으셨다고 할 정도로 지금 주담대 금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 대출이라고 해서 금리가 높거나 2금융으로 가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이제 하하대지님처럼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생애 최초로 후순위 주담대를 1금융권에서 3%대 중반으로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집을 사려고 대출도 알아보고 실행할 때 사실 시행착오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좀 어려운 점이나 어떤 좀 나누고 좀
나눠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좀 힘들었던 부분들은 사실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워낙 좀 잘해주셔서 네.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은 사실 부족한 게 이렇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다 강의나 이런 부분들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 스스로 좀 대출, 그러니까 생애 최초다 보니까 네. 집을 처음 사는데 네. 이렇게 스스로 대출을 실행을 할 때 네. 이게 되나? 약간 오히려 확신이 없다. 네네. 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조금 이게 계속 이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사장님도 근데 잘 알던가요, 대출을? 부동산 사장님도 사실은 계속 안 이제 된다고 안 하죠. 된다고 하셨고 네. 대출을 이제 네. 실행이 이제 그 불안하셨는지 이제 네. 사장님도 계속 이렇게 대출이 됐느냐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고 사실 마지막 이제 잔금 치는 날까지도 네. 사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가장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출력 수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장님보다 대출을 훨씬 많이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사실은 정말 되는 거고 실행까지 했는데도 부동산 소장님도 계속 확신을 못 하시는 거고 부동산 사장님이 확신을 못 하시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확신을 못 가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대출 수업과 입지 수업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대출 수업만 듣고서는 이렇게 확신을 못 가지셨을 텐데 그러면 또 이제 허월 선생님의 그때 어떤 수업을 듣고 도움을 좀 받으셨을까요? 근데 제가 대출력 수업을 듣고 나서요. 네. 그때 바로 서울권 수업 바로 듣고 네. 그다음에 서울 신축 대단지 수업 이거 두 개를 연달아서 듣고 이제 네. 급하다 저는 빨리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가 설 전에 네. 좀 매수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 목표를 좀 달성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설 끝나고 나서 네.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전에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기간까지 한 2번 정도 저희가 2번 반복하는 게 제공이 되잖아요. 네네. 그거 2번까지 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그거를 듣고 나서 수업하기 전과 후가 확실히 좀 달라졌었나요? 엄청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저도 서울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익숙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수업을 듣고 나니까 제가 시간은 정말 한 최소 한 3년은 아낀 시간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시간을 당기고 시간을 네. 얻고 산.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혹시 결혼은 언제세요? 저는 2주 뒤에 결혼. 와,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네. 최고의 결혼 선물로 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성공을 하고 가셔서 부인분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어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는 조금 되게 좋아했다가 네.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는 진짜로 좀 약간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 들어서 내집 이제는 진짜 마련하고 마련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네.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혹시 아이를 언제쯤 가질 예정이신지? 아이는 한 1, 2년 뒤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그럼 첫 집을 마련을 하셨는데 그 다음 스텝이 혹시 있으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대출 공부를 이제 이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입지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내 집 마련 이후에 또는 스텝이 어떻게 되시는지 조금 궁금한데. 네. 그 다음 스텝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주택 비과세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제 받으려고. 네, 받으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받으려면 입지 공부는 좀 계속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조금 계속 이제 허월쌤 강의를 통해서 네. 최대한 좀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사실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워낙 사실 지금 쉬운 그거는 아니었다 보니까 저한테는 네, 네. 계속 좀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반복해서 좀 들어야 이제 조금 더 제가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네. 정기적으로 좀 들으려고 하고 네. 또 규제나 이런 트렌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가장 정확하게 좀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게 좀 대출력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기적으로 들을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제 들으시려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이미 생애 최초 후순위로 내 집 마련을 하셨고 그 이후의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주택이 마련하고 나면 그 다음 스텝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저한테 만약에 상담을 오면 저는 세금 공부하라고 해요. 꼭. 1주택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꼬이게 되면 오히려 앞에 있는 비과세도 놓치고 그 다음 것도 세금으로 다 털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세금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대출 수업을 듣고는 저희 롬피티 단톡방에 초대가 되면 거기에 제네시스 방님도 상주에 계시고 세금 공부도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금과 대출은 같이 가져가는데 그것의 기본은 입지다. 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편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